안녕하세요. 넥타이맨 전수호입니다. 계속해서 비만,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탄고지 식단이 화제가 되면서 지방 섭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살찌는 걸 떠나서 지방은 안전한 걸까? 일반 대중이나 전문가들조차 잘못 알고 있는 영양 상식 중 하나가 포화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수많은 저지방, 무지방 제품들이 출시했고 날개도 없는 닭가슴살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러나 사실 지방에 관련된 초기 연구자들은 잘못된 연구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관찰 실험이나 동물 실험만 하고 결과를 얻었는데 포화지방이 심장마비의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저지방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건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효과는 어떨까?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의 여성 건강계획 보고서에서 진행한 것으로 48,83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쪽은 저지방 식단, 다른 한쪽은 일반 식단을 먹도록 하고 8년 동안 추적한 결과 체중은 저지방 식단을 선택한 쪽이 겨우 450g 가벼웠고 정작 중요한 심장마비의 암 발병률은 똑같았다. 살찌는 것보다 심장마비, 고혈압이 더 큰 문제인데 2016년까지 발표된 76개의 논문 18개국의 6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화지방 섭취는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음식으로 보면 심장병의 주범은 빵, 떡, 국수 같은 밀가루 및 쌀, 음식과 밥, 설탕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튀김류와 가공식품이다. 이 삼박자를 갖춘 최악의 음식이 도넛과 빵이다. 최근 들어 저탄고지 붐이 일면서 사람들이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경계하는 현상도 생겨났다. 그리고 지방이 해로운가? 탄수화물이 해로운가 하는 논쟁도 벌어졌다. 의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연 뭐가 더 위험할까?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한쪽 그룹의 쥐에게는 닭만 줬다. 그러나 당뇨가 생기지 않았다. 다른 그룹은 지방만 줬다. 역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거나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았다. 특이하게도 쥐들은 당이나 지방에 상관없이 적당량을 먹다가 멈추었다. 쥐가 본능적으로 알아서 먹는 양을 조절한 것이다. 지방만 준 쥐는 심지어 당분만 준 쥐보다 덜 먹었다. 지방이 열량과 영양이 높으니까 알아서 적은 양을 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쥐에게 치즈 케이크를 주면 멈추질 못하고 계속 먹었다. 치즈 케이크는 당과 지방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비율로 섞어주자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뇌에 쾌락으로 마약 중독처럼 작용한 것은 적절한 비율로 섞인 지방과 당분이다. 그리고 쥐에게서 당뇨와 콜레스테롤 문제가 모두 발생했다. 5대5의 비율, 그리고 이왕이면 트랜스지방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이 비율을 고려해서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맛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알았든 몰랐든 식품업계가 의도하는 바는 사람들이 중독돼서 계속 먹으면 좋은 것이다. 그게 뭐 악마적인 생각도 아니고 음식 파는 회사라면 당연한 바람이 아닐까? 맛있는 과자, 라면 만들어주는 회사를 굳이 악마화할 생각은 없다.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다. 누군가가 스트레스 받는다, 단 것이 당겨 라고 할 때 설탕만 퍼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못 먹는다. 정작 백설탕 한 사발에 숟가락 주며 먹으라고 하면 구토가 나와 못 먹을 게 뻔하다. 버터만 먹으라 해도 마찬가지다. 한두 조각은 먹겠지만 많이 먹을 순 없다. 그러나 적당한 비율로 섞고 거기에 소금까지 섞이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은 가공식품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가공식품이 우리를 살찌우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며 대사도 떨어뜨리는 것이다. 게다가 가공식품들에게는 발암성 가득한 식품 첨가물도 잔뜩 들어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우리 병원의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들은 모두 가공식품부터 금지시킨다. 20대 초반인 경우에는 가공식품 먹으면서 그럭저럭 살이 빠진다. 건강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체중 감량이 일어난다. 그런데 40대 후반에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라면 가공식품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살도 안 빠지고 당뇨나 고혈압도 당연히 개선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현미채식 식단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제법 있다. 일명 베지 닥터다. 현미채식이 효과 있는 이유가 다 있고 저탄고지 효과가 있는 이유가 다 있다. 현미채식이나 저탄고지를 선택하기 전에 가공식품 끊고 진짜 음식을 먹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탄수화물이 해롭네, 지방이 해롭네 이런 것들로 논쟁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보면 좋겠다.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혈관 질환, 당뇨, 고도비만 등이 있는 환자들이라도 누구나 다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안전하다. 적어도 편의점에서 사먹는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다이어트에 관한 4가지의 잘못된 속설. 그릇된 정보는 살을 빼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음은 클리브랜드 의과대학 기능의학부 교수이자 미국 기능의학의 선구자인 마크 하이먼 박사가 지적하는 다이어트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속설 4가지다. 속설 1. 모든 칼로리는 다 똑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잔고 개념으로 칼로리를 생각하고 있다.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면 살이 빠지겠지 하는 식이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이어트 산업이 이 거짓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에 기반해 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칼로리 유입, 칼로리 배출 사이의 밸런스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은 진실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왜곡한 것이다. 식품업계와 보건당국은 이 아이디어를 선호한다. 소비자들이 정크푸드 구매를 더욱 부추기니까 그래서 마트에 가면 제로 칼로리, 저칼로리 식품이 대부분인데 그 결과 미국인들이 더 날씬해졌을까? 아니면 더 뚱뚱해졌을까? 진실은 좋은 칼로리와 나쁜 칼로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몸은 단순한 덧셈, 뺄셈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작동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체내 생화학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복잡한 방식으로 체내에 적용된다.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와 맛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활동 명령을 내리는 신호다. 매일 먹는 음식이 호르몬 분비를 좌지우지한다. 두뇌의 화학 활동과 신체 대사에 영향을 끼친다. 예외는 없다. 모든 음식이 그렇다. 당분 칼로리는 지방 축적을 야기하고
배고픔을 유발한다. 오히려 지방과 단백질에서 오는 칼로리가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 이는 칼로리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가장 질 좋은 칼로리는 자연식품에서 취하는 것이다. 질 좋은 자연식품은 가공식품에 비해 칼로리도 낮다. 신선한 자연식만 먹을 수 있다면 굳이 칼로리를 따져가며 먹을 필요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런 음식들이다. 공장 사육이 아닌 목초 사육 육류와 유기농 달걀, 닭고기, 생선, 견과류와 씨앗에서 오는 단백질, 아보카도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코코넛 버터,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들, 다양하고 선명한 색상의 과일 채소, 유기농에서 오는 좋은 탄수화물 등이 그것이다. 치아씨와 대마씨 같은 슈퍼푸드도 빼놓을 수 없다. 속설 2. 유전자가 나의 건강을 결정짓는다? 의학계는 여전히 유전적 영향으로 살이 찐다고 믿고 있다. 엄마와 할머니가 뚱뚱하면 나 역시 뚱뚱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그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음식이 곧 약이요 세포에 전달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전자는 결코 사람의 건강을 좌우할 수 없다. 유전자 이상의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비만과 관련한 유전자가 32개 있는데 비만 환자 중 그 유전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9%에 불과하다. 32개 비만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체중 증가는 10%에 그친다. 사람의 유전자는 2년 만에 걸쳐 겨우 2% 정도 바뀐다. 현재 미국인의 35%가 비만이고 2050년에는 50%가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간 유전자의 진화 속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비만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어딜 봐서 유전인가? 바뀐 것은 미국인들의 유전자가 아니다. 1800년대에 1인당 10파운드 약 4.5kg의 당분을 소비하던 것이 현재 152파운드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다. 밀가루도 1인당 연간 146파운드 약 66kg나 소비한다. 약물 남용 수준의 고용량으로 증가한 당분과 밀가루 섭취가 대사를 망가뜨린 주범이다. 현대인들을 살찌우고 만성질환, 피로, 통증에 시달리게 만든 주범이다. 속설 3. 운동으로 불량식품을 이길 수 있다? 실컷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칼로리를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흔히 한다. 인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식단의 변화 없이 운동만으로 살을 빼려 할 경우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운동을 안 하고 식단 변화만으로 살을 빼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다. 계속해서 정크푸드를 먹으며 운동량만 늘릴 경우 근육량이 늘어난다거나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식으로 건강해지기는 하겠지만 체중 감량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600ml 탄산음료를 마셨다면 7.2km를 걸어야 탄산음료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 라지 사이즈 패스트푸드 세트 메뉴를 먹었다면 일주일 내내 매일 6.4kg를 달려야 세트 메뉴만큼의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 그런 음식을 매일 먹는다면 매일 마라톤을 뛰어야 모든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운동으로 불량식품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고 운동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다. 운동은 중요하고 건강에 이로우며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다. 하지만 체중 감량 면에서 봤을 때 운동만으로 무리이고 운동과 함께 건강한 단백질, 지방, 채소가 풍부한 건강 식단이 필수다. 속설 4.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 이 말은 그냥 사실이 아니다. 완전히 틀렸다. 지방은 살이 찌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로 지방이 오히려 살을 빼준다. 고지방식과 고탄수화물식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고지방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하루 평균 300칼로리 이상을 더 태웠다. 운동을 하지 않고도 1시간 동안 달린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방 섭취는 대사를 높인다. 반대로 당분 탄수화물은 대사를 떨어뜨린다. 좋은 지방은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반면 탄수화물은 염증 반응을 높인다. 동물 실험에서는 고지방, 고단백 먹이를 먹은 쥐와 탄수화물 먹이를 먹은 쥐를 비교했다. 고탄수화물을 섭취한 쥐는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증가했다. 반면 고지방 고단백질을 섭취한 쥐에게는 근육량이 늘고 지방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양쪽 쥐 모두 칼로리 숫자는 똑같은데도 그런 차이가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